여러분, 국민 1인당 나라 빚이 말입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7월 3일 현재 국민 1인당 나라 빚은 215만 원이에요. 215만 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15만 원에서요. 돈이 그 뒤에 더 붙습니다. 얼마까지 붙느냐? 적게가 아닙니다. 215만 원에다가 6,589원이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215만, 죄송합니다. 2015만이죠. 2015만. 2015만 6,589원입니다. 제가 이걸 잘못 읽었는데 215만 원으로 그죠. 2천만 원이 넘어선 거죠. 2천만 원. 2015만 원이 된 거고요. 2015만 6,589원이 된 거죠. 야, 이게 뭐 이렇게까지 늘어나나 싶잖아요. 2022년 3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1942만 원이었어요. 이것이 뭐 장난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진짜 폭등했습니다. 1284만 원이 2015만 원이 됐으니까. 야, 진짜 문재인 정부는요. 저는 나라 경제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나라에 부를 쌓아놨더니 한꺼번에 다 털어먹은 거예요. 20대들 투자해서 쉽게 말하면 벼락거지 면한다. 코인에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벼락부자 되고 싶은 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벼락부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벼락부자. 벼락부자는 왜 없느냐? 성실히 일해서 내가 솔선수범할 때 돈이 쌓여가고 돈을 쌓았을 때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탕주의, 특히 말입니다. 이념으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한탕. 민주당이 20년 집권하니 100년 집권하니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었기 때문에 이게 한탕주의나 다름없죠. 권력의 한탕주의죠.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날의 칼날입니다. 칼날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자칫하면 다 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이게 정당하게 나라의 통치 이념과 또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지 돈 풀어서 돈으로 표를 사서 나라를 강탈하려고 하면요. 이것은 안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 베네수엘라 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국민 1인당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었다. 1284만 원이 2015만 원까지 됐어. 2015만 원. 얼마나 풀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415조 5천억 원이나 풀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최소한 국민을 생각했다면 돈을 이렇게까지 뿌리지는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돈 뿌린다고 여러분 표 찍어줍니까? 우리는 이미 고무신부터 막걸리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주는 돈 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는 돈은 받아요. 그리고 내 의사대로 찍는 게 내 의사대로. 그러니 지금 당장 보면 여러분 국고만 어마어마하게 낭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 1인당 빚이 2천만 원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많이 풀었다고 하지만 143조 2천억 풀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최악의 위기 때였어요. 그때도 180조 8천억 풀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170조 4천억 원밖에 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전체
세계를 통틀을 만큼 풀었습니다. 세계를 통틀을 만큼. 415조 5천억 원을. 그러니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지금 나라 빚이요 여러분. 개인 빚이 2015만 원일지인데 나라 빚은요 더 크죠. 나라 빚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 50.1%입니다. 50.1%. 이게 1차 추경까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한 거잖아요. 1075조 7천억 원이 문재인 정부 추경한 겁니다. 그러니 2016년에 나라 빚이 626조 9천억 원이었던 것이 여러분 지금은요 1068조 8천억 원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2차 추경을 하면서 갚았기 때문이에요. 2차 추경을 하면서 2조 3조를 갚았기 때문에 49.7%로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퍼쓰자. 그냥 마구 퍼쓰죠. 그냥 망하자 하는 이야기나 저는 다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야당 시절에 계속 부러지던 거 있잖아요. 재정준칙 똑바로 만들자. 저는 재정준칙을 진짜 바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정부가 또 좌파 정부가 쓸지도 모르니까요. 법으로 딱 규정을 해서 못하게끔 더 이상 풀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안 됩니다. 전 세계가 100개국 이상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정준칙이 다 있어요.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한다고요.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캐나다도 말입니다. 전부 다 일반 정부의 재정준칙이 당연히 있고요. 게다가 채무 비율도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이 작은 정부 안에서 나라의 국간이 튼튼해지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아쉽기는 아쉬운데요. 나라를 다 망쳐놓은 나라를 지금 이어받아서 참 걱정입니다. 수출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국가 채무가 줄어들려고 하면 우리가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이게 벌어오기가 난망이라는 거죠. 안 그래도 수출의 적자, 무역수지 적자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회복 못하고 국가 채무만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에 대한 경각심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올곧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요 베네수엘라하고 다름이 없어져요. 저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